はい。はい。それでは皆さん、こんばんは。今日は第、197回ですね。韓国三年塾オンラインセミナーをこれから始めます。今日はですね、韓国の遊戯東京と結城稲作とジャンボ端子ですね、の問題について、ちょっとやります。かなり専門的な話になってしまうかもしれませんが、ちょっとご了承ください。まずですね、今日のゲスト、パク・アンレ博士、박사님, 좀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어, 일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츠쿠바에 있는 국제 농림수산업 연구센터에서 3년간 포스트학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제가 이 왕우렁이에 대해서 자료 소개를 부탁받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이것을 좀 특정 지역에서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연구자들에게 간곡히 청을 했는데 일본이 너무 터부시되어 있더라고요. 큐슈 지역에서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 일본에서는 이 왕우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강연을 좀 부탁을 받아서 굉장히 처음에 놀랐습니다. はい。パク・アンレ博士、日本で、勉強されました。農工大였죠? 아닌가, 어디였죠? 노다입니다. 노다이, 예, 에, 아유, 정확히, 도쿄 또, 農業大学、 예, 東京農業大学、예, 東京農業大学で、勉強されて、で、その後、筑波にある研究所で3年間働いて、韓国に戻ってきました。韓国ではですね、現在は、国立農業科学院というところで、研究をされています。で、今日はですね、いわゆる、ジャンボタニシという外来種の、タニシがあるんですが、それと有機農業の話をしてくれと僕が頼んで非常に驚いたそうです。というのはですね、数年前、日本の、北海道などで、ぜひやったらどうかという目的で、セミナーというかな、専門家の前で話をしたことがあるんですが、日本の場合はですね、以前、九州でジャンボタニシを導入して、いわゆる生態系の、攪乱ということで非常に大きな問題になって、今、法的にはどうなのかな。ここは多分、古谷さんが、今日、オリザネットの古谷さんが参加されているので、その辺はちょっと教え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が、日本は非常に否定的でした。で、そういう否定的な、中で、こう、ジャンボ男子はどうなのかという話をしてくださいというリクエストがあったので、とても驚いたということです。はい。では、早速始めましょう。그러면 박사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를 하기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제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컴퓨터가 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복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어 자판 이것도 날아가 버려가지고요. 복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한국의 그 활동가들에게 그 교육 자료인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일본어로 완전하게 번역을 하지 못하고 일부만 번역해서 제공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はい。今日ですね、資料を準備したんですが、コンピューターがちょっと、調子が悪くなりましてですね、日本語の資料が全部、
飛んでしまいまして。で、ということで、あの、昔、活動家というかな、有機農業をやりたいという人たち向けに作った資料があったので、それをですね、一部だけ日本語にして、お話ししようと思います。あとですね、僕がもらいまして、これ重要な資料だと思うので、日本語にします。ね、それをぜひ、他の方、周りの方にも,知らせてください. 네, 예, 그러면 박사님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발표하기에 앞서서, 전제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본의 큐슈에서도 이미 사회 문제가 됐던 것처럼, 왕우렁이가 영속적으로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온난화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점점 겨울이 따뜻해지고 이러한 그 현상이 지속되게 된다고 하면 일본의 큐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렇게 멀지 않는 장래에 한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왕우렁이를 대신할 또 다른 친환경 잡초 관리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숙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나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에, 과연 이것을 뛰어넘을 만한 기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서는 이 방법보다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ですね、もう一つ、お断りというかな、あります。九州でですね、ジャンボタン紙を以前使って、生態系に対する被害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が、韓国でも今後ですね、気候温暖化によって、九州と同じような被害が出る可能性があると、だろうということですね。ただですね、この、ジャンボタン紙を利用した、雑草を抑える、除草ですね、浴槽方法というのは、非常に他の、これをですね、いつまでも続けることはできなくて、いずれは他の、除草技術、あるいは除草、草をなくす、あるいは浴槽ですね、草を抑える、雑草を抑えるという技術を開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は、もう自明なんですが、明らかなんですが、現在はジャンボ端子の使った、農法というのが非常に、簡単なので、これに代わるものがないという状況ですね。これをちょっと、念頭に入れておい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ね。 예, 발표 순서는 왕우렁이의 일반 현황, うん 그리고 왕우렁이의 생리 생태적인 특성, 그리고 농업에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うん 그 요령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今日話は3つに分かれています。まず、ジャンボン端子がどういったものなのかということですね。元凶です。そして、ジャンボ端子の生理的、生態学的な特性は次。そして最後にですね、管理技術、要領ですね。実際に田んぼで除草、草を抑える、草をなくすためにどのように使う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お話をします。 그 분류를 망우렁이를 분류를 이렇게 해보면은요, 이제 그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우렁이가 120종류가 되는데 그 120종류 중에 특히 왕우렁이를 얘기를 하고요. 이 왕우렁이가 일반 우렁이에 비해서 가장 큰 특징이 크기가 엄청나게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영어로는 애플 스네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사과 우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주먹
만큼 아주 큰 것인데 한국에서는 그만큼 크지는 않고요. 동남아시아 가게 되면 이게 음, 그렇게 큰 게 나오는데 일본에서도 제가 그렇게 큰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음. 원래는 사과 조그마한 크기의 사과 크기만큼 한 우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うん。まずですね、ワンウルイジャンボタンシと言います。で、ゴールデンアップルスネーという、アップルってなぜここにあるのかというと、ジャンボタニシというのはですね、非常に大きくなるそうです。韓国や日本ではそれほど大きいものは確認されませんが、東南アジアの方に行くとですね、小さいリンゴぐらい、子供の握り拳ぐらいのまで成長するジャンボタニシがあるそうです。それでこういう名前がついているそうです。예, 그 왕우렁이가 분포하는 것을 보면은요, 지도로 표시를 해놨는데, うん、 원산지는 그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입니다. う 그래서 ん、うん、아르헨티나의 하천 유역에서 うん、이게 그 자생을 하고 있고요. うん。그게 이제 아시아로 와서 타이완,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まずですね、ジャンボタニシはもともとはですね、南アメリカのアルゼンチンが原産だということです。で、それがですね、台湾とか日本、そして韓国に、輸入され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그럼이거는인위적으로가져온거예요 그렇습니다. 뒤에 좀 설명을 うん。 하겠는데요. はい。이제 これは人為的に持ってきたもので、これから先、説明をします。뭐 이것을 앞에 그림하고 같이 이제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가, 분포 밀도에 따라서 색깔별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온산지에서는 그 왕우렁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うん。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동남아시아うん。 아열대 지역에 물이 풍부한 지역, 유럽이나 이런 데, 그 아열대 지역, 열대 지역이 있다 할지라도, 아프리카 같은 있다 할지라도 물이 풍부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동남아시아의 그 논지대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このジャンボ端子がですね、見ると、あの、もちろん南アメリカ、アルゼンチンですね、たくさんありますが、これ、生態が問題になっている地域というのは、東南アジアに限定されています。というのは、水がたくさんある地域ですね。例えば田んぼなどがあるところ、そういうところでですね、このジャンボタニシというのは、여러 문제가 발생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 왕우렁이의 이제 생리적인 특성을 설명하기 앞서서 왕우렁이와 대비되는 게 이제 그 재래종 우렁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논우렁이라고 う 하는데요. んうん。 왕우렁이와 논우렁이가 어떻게 틀린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ジャンボ端子とですね、一般の端子、ノンウロインって日本語で何て言うんだろう。田んぼの端子、예, どう違うのかについて説明します。예, 그 왕우렁이는 알로 번식한 하고 있고요. うん。 그리고 어, 그 식성이 아주 뭐든지 먹어치우는 나중에 이제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잡식성입니다. 심지어는 물고기까지 먹습니다. このジャンプ端子がですね、卵を産んで、増えます。で、食性が非常に活発で、何度も食べると、魚まで食べるそうです。 반면에 이제うん。 논우렁이는 알로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그대로 납니다. 그래서 또 왕우렁이가 잡식성이어서 아무거나 먹는 데 반해서 어, 그 논우렁이는 이끼나 토양 유기물만 먹고 식성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うーん。で、これに比較して、いわゆる一般の田んぼにあるタニシというのは、卵でなくて子供を産みます。で、また植生もですね、それほど
活発か貪欲でなくて、苔とかですね、そういう小さい植物を食べ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이 차이가, 어, 그, 식성의 차이가, 논우렁이는 과거, 한국에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것을 농업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이유가 이 식성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왕우렁이는 아주 잡식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을 먹기 때문에 이것을 제초에 활용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은 폐호흡을 하고요. 호흡관을 수면 위로 내놓고 왕우렁이는 어, 그, 그 불에라고 하는 공기주머니를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이동을 또 빨리 할 수 있는데 반해서 논우렁이는 그렇게 이동을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ですので、このですね、植生の違いですね、が、田んぼの中でのいわゆる、雑草の処理ということに使われているわけですね。一般のタシというのは、雑草などは食べられないので、使え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で、もう一つジャンボタンシの特徴としては、移動性が非常にあると、早く移動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이동하는 방법이 잘 모르겠는데, 어떤, 공기주머니를 부풀려 가지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겨 가지고요. 이 아, 복종류는 배로 밀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거든요, 이동이. 그런데 음, 물 흐름에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빨리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わかりました。ごめんなさい。ジャンボタンシというのはですね、空気の浮き袋みたいなものが体にあるそうです。で、そこでですね、水に浮くことができます。ですので、水の流れに従って移動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移動性が非常に高くなっています。一般の 이게 端子は、本当、這っていくだけなので、移動性というのはそれほど高くありません。 이 국내로 최초 도입된 것이 기록에 의하면 1983년도에 일본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충남 아산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이때 도입될 때는 농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식용으로, 식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양식으로 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このジャンボ男子が韓国に初めて導入されたのが、1983年に、日本からということが記録があります。で、この時はですね、養殖をして食用に使うという目的で、導入されました。 그런데 10년 후에는 이게 식용으로 그렇게 그 프랑스의 달팽이 요리처럼 고급 식재료로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그만큼 번지지 않아 가지고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버려뒀는데 이게 논에 버렸는데 우연히 보니까 이게 잡초를 먹고 있는 것을 알아가지고 92년도에 충북 음성에서 최초로 논 잡초를 방제하는 것으로 어, 그 왕우렁이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で、83年に持ってきて食用と用として養殖をしたんですが、で、当初は最初はですね、エスカルゴみたいな形で高級食材になるだろうと思ったんですが、まあ、売れなかったわけですね。で、結局、採算が合わないので捨てたわけです。そしたら、田んぼに捨てたジャンボタンシが雑草を食べてるというのを見て、それで1992年に、中西北道の雲村というところで、初めて、田んぼの、雑草を、防止する目的で、このジャンボタンシを使ったという記録があります。 그 여름철에 논 주변에 가면은 이렇게 주황색의 마치 잡초에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왕우렁이의 알입니다. 왕우렁이의 특성상 자기는 물 속에서 살지만 알은 절대로 물 안에 놓지 않습니다. 물 안에 놔버리면 알이 죽습니다. 그래서 수변에 있는 풀에 올라가 가지고 논둑이나 이런 사촉과인 풀에다가 이렇게 알을 낳습니다.
はい。で、この写真ありますね。ピンク色の写真。これがジャンボタンシの卵です。で、この卵の特徴というのは、水の中では死んでしまいます。ですので、このようにですね、草とか、草の茎とか、あるいは、土台のところですね。こういうところに、卵を産んでいます。 이렇습니다. 이 논 옆에 남이 있다 구획을 정해놓은 남이 있다에다가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에 가서 붙어서 알을 낳고요. 혹은 이 콘크리트 수로에 벽에 가서 이렇게 알을 낳습니다. この写真になるようにですね、田んぼに刺してあるプラスチックの板ですね、そこに卵を産んだりとか、あるいは水路のコンクリートの壁にも卵を産んだりします。 산란 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니까요. 10월은 이제 서리가 올 때이거든요. 서리가 오기 전까지 4월부터 논에 물이 있는 곳이면 4월부터 10월까지 한국에서 생존이 가능하고요. 성패가 되는 것은 대략 2 내지 3개월 정도. 그래서 60일 이후에는 다시 알을 낳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왕우렁이가 연간 2,000에서 8,000 개의 알을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まず産卵の時期がですね、4月から10月、これは田んぼに水があるという時期と理解してください。水があった時期に、水がなくなると産めなくな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この卵から成長するのが大体、孵化してから2ヶ月から3ヶ月ぐらいです。ですので、60日ぐらいすれば、もう、ジャンボタンシはまた卵を産むそうです。で、1回にですね、1年間に、2000個から8000個の、卵を、産む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이제 사진에 보면 맨 오른쪽에 까맣게 나오는데요. 낮엔 우리가 알은, 왕우렁이 알은 낳아진 것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데, 알을 낳고 있는 순간은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알을 낳는 것은 밤중에만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그래서 밤중에 알을 낳고 있는 사진을 찍은 건데요. 一番右の写真はですね、これ夜撮った写真です。というのは、このジャンボタンシはですね、夜卵を産むという特徴があるそうです。 그 이제 생리적인 특성을 떠나서 형태적인 특성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몸체하고 동체하고 더듬이의 특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몸체는 가운데 있는 사진이 왼쪽이 노누렁이고요. 오른쪽이 왕우렁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누렁이가 왕우렁이에 비해서 크기가 훨씬 적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왕우렁이 중에서도 치패, 어린 치패이고요. 왼쪽의 것은 그 성패가 되겠습니다. 그 형태적으로 봤을 때 그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먼저 보면 동체에서 가장 그 반지름이 큰 것과 이 끝쪽에 이 부분과 가장 반지름이 큰 지역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왕우렁이에 비해서 왕우렁이는 완만하게 나가죠. 근데 토종우렁이는 왕우렁이에 비해서 더 그 각이 좁아집니다. 이 각이. まずですね、ジャンボタンシの形態的な特徴ですね。まず、これ、左の方が一般の、田んぼのタニシですね。右の方がジャンボタニシです。で、この、水色のラインの角度を見てください。ジャンボタニシの方がですね、この角度が広くなってますね。ここが一つの特徴です。で、左の方のジャンボタニ、右の方のジャンボタニシはですね、まだ生まれて間もないので、非常に小さい大きさです。 그리고 또 형태적으로 또 구분할 수 있는 큰 특징은 이 부분인데 폐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폐륜이
그러니까 요런 선이 몇 개씩 나와 있고요. 여기는 왕우렁이는 그게 없습니다. うん。 그래서 이 폐륜에 또 털이 나와 있는 것이 논우렁이의 큰 특징입니다. で、また、今、カーソルで示したラインがありますよね。で、ここにもなんか毛が生えてるとかですが、こういったラインが、線が出てるというのが一般の端子の特徴で、ジャンボ端子の方にはこれがありません。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큰 형태적인 특징은 더듬이인데요. 또 여기 안테나가 있는데 일반 그 재래종인 논우렁이는 이 안테나가 더듬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반면에 그 왕우렁이는 이 더듬이가 굉장히 깁니다. ですね、とどみが面白い。日本말로 안테나라고 アンテ 하시면 돼요. ナ。예. アンテナね。あと体からですね、アンテナ状のものが出てるんですが、一般の端子は短いですが、ジャンボ端子とは非常にこれが長いです。이게 그, 이동할 때 이용하는 건가요? 그 촉각이나 그런 것을 요 더듬이로 이제 うん。 알게 됩니다. これ動くときに使うんですかと僕が聞いたら、いわゆるこの触ってですね、何なのかというのを、このアンテナ状のもので判断をするということですね。 네, 지금까지 생리적인 특성, 그다음에 형태적인 특성을 봤는데 이번에는 먹는 섭식의 특성을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ね、ではこれからですね、普通の端子とジャンボ端子の食性ですね、何を食べるのかということを比較してみます。 예, 이 왕우렁이의 이 섭식 특성 때문에 잡초 제거에 활용을 하는데요. 식물, 그다음에 그 조류, 플랑크톤, 그다음에 심지어는 물고기, 양서류의 사체 등까지 가리지 않고 먹어치웁니다. 이 먹이가 부족하면 논바닥에 있는 흙을 먹어서 유기물을 또 걸러냅니다. このまずジャンボ端子の食性ですね、食べる特徴はですね、まず植物、貝、プランクトン、あと魚とか両生類まで食べるそうです。両生類の死体まで。雑食ですね。で、食べるものがないとなると、結局土を食べて、その中の有機物を、取り出すということまでするそうです。 반면에 토종 우렁이는 부드러운 이끼나 흙 속의 유기물, 그리고 물 속에 있는 식물 플랑크톤, 이런 것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一般の端子はですね、柔らかい苔、または、土の中、泥の中の有機物、あるいは、水の中の、苔かな、というのを食べるということです。 아주 배가 고플 때는 풀을 먹기도, 수초를 먹기도 하는데요. 그 생수초는 못 먹고요. 수초가 시들어서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부식이 돼야만 먹을 수가 う 있습니다. ん。で、非常に食べるものがない場合はですね、いわゆる水草の類も食べますが、普通の水草は食べることができなくて、もう枯れて半分腐ったような柔らかいものですね、というものは食べ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그 밑에 있는 사진이 오른쪽은 논우렁이고 여기 폐각에 털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왕우렁이가 때로 몰려서 죽은 그 어류를 뜯어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잡식성이기 때문에 풀을 다 먹어 해치울 수 있는 것입니다. この写真の左側ですね、真ん中死んだ魚です。これをですね、ジャンボ男子がやってきて、食べてるという写真です。 그 논에서 얼마만큼의 억초 효과가 있는가를 실험한 그 사진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가 왕우렁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논우렁이인데 이 두 개를 똑같은 조건에서
바켓지에다 넣고, 어, 그, 풀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을 놔뒀는데, 이 왕우렁이가 있는 것은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먹어 치워버렸고요. 요쪽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안에 풀 사이사이에 노누렁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을 먹지 않는, 그래서 억초 효과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대비되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잠보탄시 투입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 지나간 건가요? 이 풀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전남도원의 최 박사가 한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정확한 일수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 달은 안 됐을 겁니다. ですね、このジャンボタンシーと普通のタンシーがどのように、草を食べるのかという比較した写真です。で、左側がジャンボタンシーですね。で、右のバケツの写真を見ると、完全に雑草がなくなってます。で、一般のタンシーの場合は、草がありますね。これはですね、1ヶ月もしていない間に、ジャンボタンシーが全部食べ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다음에 이제 번식 특성을 보는데요. 왕우렁이는 물에서 살지만 이 알은 물에 있으면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육지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상황이 안 좋으면 논둑에다가 나고요. 아까처럼 콘크리트 벽이나 그다음에 이 수초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초에다 나는데 일주일 내지 2주일 후에 부화가 되고요. 60일이면 성체화가 되고 1년에 한 개체가 10번 정도를 산란을 하게 됩니다. ジャンボタンシーですね、水辺の上ですね、水面の上にある草とか、あるいは先ほど言った、水路の壁とか、構造物のところにも卵を産むわけです。で、この卵は一度に150とか1100とかいうすごい数になります。で、1週間から2週間ぐらいすると、この卵が孵化をして、60日すると成体になり、もう卵を産むことができます。ですので、1年間にですね、10回ぐらい卵を産むということになるそうです。 그러면 논우렁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우렁이는 이렇게 알로 나오는데 반해서 여기 하얗게 에, 그 몸 안에서 여기는 이제 밖으로 알으로 내놓는데 몸 안에서 알을 부화를 시켜서 이렇게 폐각으로 이렇게 방출을 합니다. 지폐로. 그래서 1년에 한 번 번식을 합니다. 왕우렁이는 10번 정도 번식하는데요. で、一般の端子はですね、この写真にあるように、体の中で孵化して、いわゆる子供の形として、出てくると。で、ジャンボタシと比較すると、もう全然回数少なくて、1年に1回、繁殖す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그 왕우렁이는 호흡을 폐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를 이용해 가지고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동을 굉장히 빨리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논 안에 있을 때는 이게 억초를 하기 때문에 좋은데 논에서 수변으로 수로로 통해서 하천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이 섭식 특성 때문에 그 물 주변에 다른 식물에 해를 가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그 논에서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잘 관리해 줘야 됩니다. このジャンボタンシはですね、呼吸は肺で行います。で、このようにですね、空気袋というか、それがあって、水の流れによって移動することができますね。ですので、田んぼの中ではいいんですが、もしこれが田んぼの外に出てしまった場合、水路などを通して出てしまった場合は、出てしまったところの植物に被害を与え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반면에 논우렁이는 폐호흡이 아니라 아가미로 호흡을 하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불에가 없기 때문에 수면 위로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면으로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성이 굉장히 낮습니다.で、一般の端子はですね、エラで呼吸をします。またですね、水面の上に浮くことができません。ジャンボ端子は浮き袋というか空気袋がありますけど、ないので、結局移動距離というのは非常に短いものになります。요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입을 할 때 83년대에는 이렇게 음식의 재료로,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그, 삶아서 이렇게 야채하고 함께 먹거나 혹은 비빔밥의 재료, 된장을 통해서 이런 것을 기대하고 가지고 왔는데, 기대처럼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92년도에 잡식성인 특성을 갖는 것을 활용해서 논에서 그 제초에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논에서 92년도에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좀 이어오고 있습니다. で、先ほども言いましたが、83年にですね、これを食用の目的、養殖する目的で持ってきました。で、当時はですね、こういったビビンバとか、いろいろなおつゆとか、あるいは和え物とかいろいろ活用しようと思ったんですが、食べれることは食べれます。박사님은 와무로이 먹어봤어요? 예, 예, 먹습니다. 그다지 맛있지 않네요. 저는 있으면 먹어요. 今僕が、パッカージさんに、ジャンボタンシ食べたことありますかって言ったら、食べると。で、僕があんまり美味しくないよねと言ったら、いや、あれば食べるという答えでした。で、ただこれがですね、あまり人気がなくて、結局、92年にこの雑食性を生かすということで、田んぼの、除草をですね、これに利用することが始まります。이제 그 왕우렁이는 양면성을 갖는데요. 농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환영받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농림부나 해양수산부 이외에 또 다른 관계기관인 환경부에서는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농림부나 해양수산부에서는 굉장히 소득작물로, 소득생물로 대접을 받는가 하면 환경부에서는 아주 그 유해생물로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このジャンボタンシはですね、農林水産部などでは非常に有益な、生き物ということで認知をされていますが、一方でですね、環境部などでは、これは有害の、生物だというふうに見て非常に正反対の評価をしています。 그래서 그 찬성과 반대가 명확하게 갈리는 생물인데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부랄지 해수부, 그리고 농민, 그리고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친환경의 1등 공신이다. 그래서 잡초 제거하는 데 좋고 식용으로 해서 수입을 올려주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된다. 그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는 이유는 너무나 식욕이 왕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번식력도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 특히 식물들에게 그 나쁜 영향을 준다 해서 환경부나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생물입니다. で、このジャンボタンシはですね、賛成反対がはっきり分かれる、そういった生き物です。まずですね、いわゆる、オーガニックですね、有機であったり、無農薬の農業に一番役に立っているという雑草を、除去する。また、その、食べることもできる、食用にも使えるということで、農林水産部とか農業系、あるいは海洋水産部はですね、
養殖業界って양식 업계는 왜 찬성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양식업을 해서 식당으로도 가지만 농업적으로도 내는 게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ああ、そうか、そうか。あの、これ、養殖ってのは、ジャンプ最初の養殖ですね、をし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すね。で、それとは反対にですね、環境部や環境団体はですね、生態系を、攪乱する外来種で一番悪いというふうに見ています。 그래서 이제 먼저 반대하는 쪽에는 그 환경부 쪽의 사람들은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이다 해가지고 2019년도에 사실은 2008년도에 한번 지정 고시를 냈다가 농업계 그 반발을 입어서 유예를 시켜놨는데 19년도에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시 예고를 해서 사유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이것도 지금 유예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ですので、韓国の環境部はですね、このジャンボルタン州を、生態系を攪乱する生物だということを指定しようと、今まで2回ですね、2回試みています。1回は2008年、で、これも、農民の反対で保留になり、また、2019年にも、またこれを、告示を予告するということにしたんですが、これもまたですね、農林水産部や農民団体の反対で、棚上げになっているという状況です。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이 되면 그 교란 유해종 1급으로 지정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지정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양식이나 재배나 유통이 금지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농업에서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この生態系を攪乱する生物だに指定されるとですね、その後ですね、もちろん飼育すること、養殖することもできませんし、これを流通する、ということもできなくなります。それで、この、攪乱物質ですね、攪乱生物には、指定には反対をするということです。 예, 농업에 아주 쉽게 제초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これ、 그래서 이제 관계기관이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당사자인 환경부, 그다음에 농림부, 그리고 해수부가 정확하게는 농림부가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인데 일본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농림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농림부와 해수부는 계속 활용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환경부는 활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で、環境部はですね、これは、外来の生態系攪乱生物だと指定をしたいということですね。で、ただこれに対して、農林部、あるいは海洋水産部というのは、それに指定に反対をするという立場が、で対立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 그래서 이제 세 개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그 환경부의 입장과 농림부, 해수부의 입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소한으로 하면서 산업적으로는 활용하자 하는 것에서 이제 그 관리법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で、結局ですね、環境部、農林水産部、そして、環境部、農林水産部、海洋部ですね。海洋水産部、この3社がですね、それぞれ歩み寄って、ジャンボ大使をですね、条項、部、条件付けで、許可すると、管理をするための、ガイドラインを作るということで、3社が合意に至りました。 그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월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계로 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한다. 그리고 논에 집어넣은 것은 그대로 유출되지 않도록 회수까지를 명확하게 한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で、回収ね。そこか。このガイドライン3つあります、ポイントは。1つはですね、越冬させ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冬を越させないということが1つ。もう1つはですね、水路に流出をしない、田んぼの中だけで、ということを限定するということです。で、最後、3番目はですね、この使ったジャンボ端子を回収をするということをしました。 저희가 이제 환경부하고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결국은 환경부를 저희가 그 저희 의견을 통할 수 있도록 했던 논리적인 근거가 첫 번째는 환경부가 그렇게 환경에 위해를 준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피해 사례를 우리한테 제시해라 했을 때 환경부가 제시를 못했고요. 두 번째, 우리는 월동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나라 환경상 일부 지역 외에는 월동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는데요. 그 겨울철 최저 기온이 여러 논문을 일본의 논문을 도 참조를 했습니다만은 마이너스 3도씨 이하가 연 3일이 지속되거나 마이너스 6도씨 이하의 날이 하루만 돼도 그리고 10도씨 이하인 것이 하루만 돼도 폐사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겨울철에 광주, 고흥, 해남, 진도의 최저 기온 3도씨, 마이너스 3도씨, 6도씨, 마이너스 10도씨의 일수들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3도씨 이하가 연속된 날이 39일, 63일, 길게는 74일까지 됐고요. 마이너스 10도씨 이하인 날짜도 6일에서 10일까지 됐기 때문에 월동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세워서 환경부를 이해를 받았습니다. で、この時ですね、やっぱり一番ポイントになったのは、越冬ですよね、という問題です。で、このジャンプ端子の、性格上ですね、マイナス3度 C 以下が3日連続すると、死んでしまいます。また、マイナス6度 C 以下が1日もあっても、これが死んでしまいます。で、これが、この聞こえません。すいません。もう一回やります。ジャンボ大使の越冬ですね。これについて、越冬させないということで、えー最低気温がどの程度なのかということを確認したわけです。これはですね、マイナス3度 C 以下ですと、3日続くと、ジャンボタン氏は、死んでしまいます。また、マイナス6度 C 以下ですと、1日で死んで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ね。で、これをですね、各地域、广州や古墳、ヘナム、珍島で調べたところ、マイナス6度 C 以下も、廣州が18日とか、古墳が26日とか、非常に長いわけですよね。マイナス10度 C 以下にもなってます。ということで、この地域では越冬しないということが確認できたわけです。 여기 조사한 4개 지역이 한국의 남부 지역에 속합니다. 북부 지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월동에 문제가 없고요. 이래서 99%가 월동 중에 폐사하게 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논리였습니다. で、これが実際にですね、古墳とヘナムと、今どこだっけ、もう一箇所で実験して、で、99%、震度ですね、99%が死んでしまったということが確認されています。
자, 그러면 이제 이 왕우렁이 농법의 장점은 굉장히 쉽다고 쉬운 것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음, 이양우 뿌리가 내리기만 하면 입식을 해주면 되거든요. 음, 그리고 돈이 안 들어갑니다. 한번 그 처음에 넣을 때 그 비용만 넣으면 되고요. 오리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가서 어, 논에다 넣어줘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밥 줄 필요도 없고 아침 저녁 봐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잡초 방제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뭐 냄새랄지 사람의 건강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하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このジャンプ男子の方ですね、このいいところ、利点を見ると、まず非常に簡単だということです。田植えをした後ですね、まけばいいと、ばらまけばいいということです。で、またですね、また、この栽培する期間ですね、追加にして入れるということもないわけですね。どんどん増えていくので。それも必要が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ですので、管理がとても簡単で、で、またですね、雑草を食べてしまう、抑制効果がですね、雑草を抑える効果というのが非常に高いです。そして最後にですね、匂いであったりとか、何かそういうものを、え出すということもないので、非常に、え危険性、健康に対する危険性というのもないということが言えるわけです。이 지금 표로 정리한 자료는 조금 지난 자료인데요. 농가 호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85%, 그리고 재배 면적으로 했을 때 89%, 지금 이게 약 92% 정도가 친환경 농가에서 왕우렁이를 가지고 제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現在、これのデータは、2018年なのでちょっと古いです。まず、農家の数としては、88 84.4%、栽培面積としても88.9%が今このジャンボタン紙を使っていて、最近のデータですと、栽培面積の92%ぐらいで、このジャンボタン紙を使っています。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저도 이 데이터를 통계를 내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친환경 농가에서만 왕우러기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행 농가, 일반 농가에서도 제초해서 왕우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사용량이 친환경 농가에서 사용하는 양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행 농가에서. 그렇구나. 5万。金もね。で、あとですね、最近はですね、有機農業や無農薬でない観光農業でもですね、5万4000以上の農家、新環境、無農薬であったり、有機の農家が3万5000ですから、それよりもはるかに多い農家がですね、観光栽培をしている農家が、実は除草に、ジャンボタン紙を使っ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그만큼 왕우렁이의 제초 효과가 뛰어나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ですから、これは、ジャンボタン紙の、えー雑草を抑える効果というのが非常に優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物語っていると思います。 그것을 또 다른 쪽에서 이제 살펴보면요. 물속에서 왕우렁이가 잡초를 뜯어먹는 습성을 이용하는 원리이고요. 그리고 정지 작업, 그러니까 썰어지를 하고 직후에 넣어주기도 하고, 보통은 이양을 하고 나서 5일 이내에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살포량은 치폐일 경우는 1 내지 1.2kg, 그럼 중폐일 경우는 3 내지 5kg를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방제 효과를 내놨는데요. 방제 효과가 95에서 99% 이상이면 일반 농약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뛰어난 것이 이 왕, 그, 우렁이가 그 화학농약으로 방제가 어렵다고 하는 올방개나 버풀이나 피 등까지도 이것들이 어렸을 때는 아주 잘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まずですね、このジャンボタンシ農法の特徴として、ですね、普通は、慰安婦、田植えをした後5日か以内ですね、そのぐらいに、まけばいいです。で、まく量ですが、 10배하고 준배가 뭐죠? 죄송합니다. 10회는 어릴 때 아주 조그만 거. 아, 그러네, 예. 준배. ですね、非常に小さい、まだ生まれたばかりの、ジャンボタンシの場合ですと、約1キロ 10R あたり、1キロあるいは1.2キロ、中ぐらいのものでも、3キロから5キロぐらい、600から1000個ぐらい、このぐらいまけばですね、除草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で、除草の効果がですね、実は除草剤よりも優れていると、95%から99%ぐらいになっています。で、もちろんですね、よく食べるもの、あまり食べないもの、雑数ありますけども、非常に優れた、除草効果があるわけです。 이제 이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세 가지 관리 지침에 월동의 문제를 하는데 월동을 잘하는 환경은 이런 논인근의 둔벙이랄지 그 용배수로랄지 그다음에 하천이랄지 그다음에 그 용배수로보다 더 적은 그런 수로 이런 곳에 물이 있는 지역에 월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で、このジャンボタンはですね、ここに写真がある4箇所ですね。まず、田んぼの横にですね、小さい用水池ですね、用水のがあるんですが、こういうところ、あるいはですね、農地のすぐ脇の水路、または川、または非常に小さい水路などで、ジャンボタンシというのは越冬する、そういう危険性があるわけです。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뛰어난 제초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그 먹이 섭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 관리를 아주 잘해줘야 되는데요. 직파하는 곳이랄지 이양답에서 물을 깊게 이양을 하고 물을 너무 초기에 깊게 대줘 버리면 전부 그 왕우렁이는 아까 물 위에서 뜨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입까지 가해를 할 수 있습니다. でもちろんですね、このジャンボタンシはですね、稲まで食べてしまうという危険性があ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例えばですね、田んぼを田植えした後、水を深く入れると、ジャンボに対しては水に浮くという性格があるので、浮くことができるので、それによって稲まで食べてしまうという危険性はあります。 그래서 아까 이양하고 5일 정도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처음에는 이양하고 뭐가 쓰러지지 않도록 물을 깊게 되는데 어느 정도 그 뿌리가 내리면 물을 낮추거든요. 그 낮추게 되면 쿠키 있는 쪽으로 가게 되면 왕우렁이가 먹지를 않고 입이 바로 수위를 높여놓으면 입이 왕우렁이가 직접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벼가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ですので、水の管理ですね、先ほど田植えをした後5日後にまくと言いましたが、そうなった場合、5日後というのは根っこがちゃんと定着した状態です。その時にですね、水を
少し抜いて、水深を浅くするということをすれば、ジャンボタンシというのは、浮くことができなくなるので、それで、食べないようにするという方法を取っているそうです。이 그림이 지금 요 물이 잘 보이는 부분이 피해를 입은 곳인데요. 이렇게 물을 깊게 대줘 가지고 입이 수면에 이렇게 누워지게 되면 이런 것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피해를 본 う 지역입니다. ん。この下の写真の右側ですね、これはワンロイジャンボタンシによって被害を被った地域です。ですので、このように田んぼがですね、田植えをした後に水を抜かないとですね、水がたくさんあると、本当によく食べられ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ね。 그래서 그 물 관리를 위해서 왕우렁이 대책을 세우기 위한 이 물고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 관리를 물을 빼주는데 왕우렁이는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차단되도록 할 수 있는 차단망이 들어있는 물고입니다. ですから、例えば排水口ですね、ここに網があり、ジャンボタンシが外の水路に出ないようにするということも行っています。 그리고 아까 그 특성상 그 알을 논둑으로 나와서 그 물이 없는 곳에 나와서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지금 그 왕우렁이가 있는데요. 어, 논둑 높이가 낮으면 논둑을 넘어서 다른 논으로 가거나 수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논둑 높이를 이것보다 높게 해줘야 되는. またですね、先ほども言いました、こういった陸地に卵を産みますよね。で、このあぜとかですね、陸地が水面よりあまり高くないと、越えてしまいます。例えば隣の田んぼにまで移動してしまうわけですね。ですので、田んぼの、水の高さよりもかなり、高くする、あぜなどを高くするというのがポイントになります。 이것은 이제 논에 넣어주는 곳인데요. 이렇게 물을 좀 낮게 해줘서 입이 물에 눕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주거나 바가지로 퍼주거나 이 곁에 논둑에서 던져 넣거나 이런 방법으로 입식을 합니다. ですから、このようにですね、手とかバケツでですね、田んぼに入れ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この時水の、高さですね、水位がやっぱり深くないということがポイントになります。 자,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는 피해를 물을 깊게 둬버리면 여기서처럼 그 우렁이가 올라가서 입을 가해를 하는데요. 반대로 그 균일하게 땅이 평평하게 갈아지지 않으면 물을 넣는데 그 육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육지화된 부분은 광발화를 하기 때문에 잡초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지고 성장을 해버리면 경화가 돼버리면 나중에 왕우렁이가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관리의 핵심은 너무 깊게 대주지 않는 것과 평탄화 작업을 균일하게 해서 이런 육지화가 되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で、もう一つはですね、田んぼの、地面といいますか、これがやはり、でこぼこしていたらダメだということですね。水が張ってる中で、例えばもう陸地化してしまったような場所があると、ここでですね、雑草が、成長してしまって、ジャンボタンシも食べないということです。ですので、この水管理というのが非常に大切になります。 자, 뭐 중복된 설명입니다. 물이 이렇게 깊게 있으면 입이 물 속에 들어오거나 물 수면에 있게 되면 이렇게 피해를 주고요. 반대로 이게 육지화가 되게 되면 잡초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걸 평탄화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ですので、水が深いとですね、左側です。水中でですね、稲を食べ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ね。で、また、浅すぎるとですね、またこれもダメだということです。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장마철 관리를 하는데요. 이 그 물 관리를 잘 하려고도 갑자기 장마가 져가지고 이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벼가 눕게 되는데 이럴 때 피해가 나오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럴 때는 물꼬를 터줘서 수위를 낮춰줘야 된다는 あ 것입니다. また、이때 이 왕우렁이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また、梅雨の時にですね、非常に、豪雨が降って、雨がたくさん降って水位が上が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ね。やっぱこれを防ぐ必要があります。この時は排水溝を開け、また、ジャンボタン氏が、外に出ないように注意しながら、水の高さの管理を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그다음에 세 번째 그 가이드의 핵심은 수확 후에 이 수로변에 그 미나지리 쪽에 모여 있는 왕우렁이를 다 회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랩을 만들어서 미나지리 앞에다 약간 웅덩이를 만들어서 여기에 모이게 해서 이것을 회수해서 수로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またですね、田んぼ、農作業が終わった後ですね、このジャンボタンシを回収するということですね。このように、一つ、外に出ないように、外の水路に出ないように、そして田んぼの中で、回収をするということが重要になります。 그리고 이제 올동 방지 대책을 하기 위해서 논에 물이 들어있지 않는 상태로 물을 완전히 끊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끊어주면 땅 속에 이제 이 우렁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겨울철에 심경을 실시해 가지고 경운을 해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땅 속에 있으면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데 한번 경운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게 그 노출이 돼서 그 추위에 못 견디고 폐사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줍니다. で、またですね、越冬防止のためにもいくつかの方法があります。一つはですね、やはり田んぼの水を抜いてですね、もちろんその時に、ジャンボ男子が外に出ないようにして、で、ここで、防止させるということですね。これがポイントになります。 네, 이제 이 세 가지 외에 또 이제 하는 가이드라인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도중에 이제 그 아이가모를 넣어가지고 아이가모의 먹이로 활용을 합니다. 이런 수로나 논에서. 그래서 30평방미터당 오리 이 성체 4마리를 넣어주게 되면 이 먹이 활동을 하는데 충분한 것이라고 제가 데이터를 냈습니다. またですね、これは、そっかそっか。なんだっけ。すいません。 수로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え 이런 배수로에다가 え 오리를 넣어줍니다. ジャンボタン氏がですね、水路に、逃げるのを防ぐために、アイガモをですね、水路に放つということも一つの方法であるそうです。これは、4は、30平方、30 예, 平方メートル。 예. 그 30、 수로를 하게 되면 약 9평을 잡으면 9평당 4마리를 う 넣어주면 됩니다. ん、9坪ぐらいですね、に4羽ぐらい、このアイガモ、カモを入れれば、カモが、水路に逃げたジャンボタンシを食べてくれるということですね。 그다음에 이제 그 겨울에 친환경 자재인 녹차에서 추출한 추출물을 가지고 뿌려주게 되면 그 왕우렁이가 그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 달팽이 없는 마을이거든요. あとですね、お茶から、作った資材ですね、有機資材があるそうです。で、これをまくと、ジャンボタン氏が죽은 거예요. 예, 어떻게 죽어요? 죽게 됩니다. 그게 이제 터지게 됩니다. 녹차 성분이? 예, 예. 그 에, 왜 녹차를 접목을 했냐면
그 전남의 보성 지역에 가면 오차 음. 시조가처럼 오차 산지가 있어요. 예. 수산물을 활용한 겁니다. うん。全部南道のポソンというところ、お茶栽培している地域ですね。ここなんかでやってるっていう、こういったお茶からの成分がですね、ジャンプ男子がまあ食べるとか飲むと、体が破裂す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예. 이제 그 뭐 농약입니다만은 이 관행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요것인데 이 프로벤포스라고 하는 약재를 넣어주게 되면 93% 정도의 방제 효과가 있습니다. またですね、まあ、これは農薬ですね。ですので、有機農業とか無農薬ではなくて、観光栽培の田んぼ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が、ジャンボタンシーを、殺す、農薬というのもあるそうです。 예, 뭐 이건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로에 나오는 것을 그 물고로 막고 그다음에 그 망으로 막고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것을 오리가 먹게 하고 하는데 요 이제 그 새우망을 또 수로에다 놔서 이 새우망 안으로 들어와서 포획이 되도록 그래서 회수를 해서 수변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런 기구도 만들었어요. またこのように、固定の網ですね、エビなどの漁に使うそうな、こういう網をですね、設置して、ジャンボタンシーをこう、回収するという方法もあります。 에, 그리고 이제 요것도 앞에 그 저기 중복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재 방제가 아까 관행 농가에서 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차 추출물, 그다음에 생석회를 사용하는데 요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농약으로 했을 때는 알칼리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알칼리성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달팽이뿐만 아니라 이 농약은 미꾸라지나 꿀벌에게도 영향을 줄 만큼 독성이 아주 높은 것이고요. 그래서 친환경 농가에서는 생석회나 차추출물을 가지고 방제하는 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また、薬剤ですね、を使う。で、ジャンボタン塩を越冬させないという方法です。えーえー新感覚オーガニックの場合はですね、例えば、石灰なども使うということがあるそうです。まあ、先ほど言ったお茶のね、エキスを使うという場合もあります。また、一般のですね、農薬によって、これを防止するということもできるんですが、これを使うとですね、ミミズなんかも死んでしまうので、やっぱり観光農法ですね、問題ありますね。ということです。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뭐 어떤 그 죽이는 것은 아니고 수로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그 구리 여기 망에다가 요 붉은색으로 나타낸 것이 구리로 만드는 띠입니다. 이 띠를 두 줄을 이렇게 이 망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이, 이 왕우렁이 특성상 구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로로 오다가 구리가 있으면은 수로로 나가지 않고 다시 논으로 가버리는 그런 성격을 이용해서 95%를 차단합니다. クリランが금속 그렇습니다. 예. クリが뭐였지? 銅 도, 도. 銅か。あとですね、このジャンボタン紙は金属の銅が嫌いだそうです。ですから、銅のついたテープを二重にして水路に貼っておくと、また元に田んぼに戻るという、ないところに戻るという、こういう方法もあるそうです。그다음에 이제 또 그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물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웅덩이로 모여들게 해서 거기서 한꺼번에 잡는 방법이 있고요. 그 식성을 이용합니다. 굉장히 잡식성인데 이런 양배추나 배추 잎사귀를 스티로폼에다가 묶어서 물 위에 띄워놓게 되면 이것을 먹기 위해서 일이 다 몰려들게 됩니다. 이렇게 몰려드는데
그러면 요것만 회수를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またですね、先ほども何度も言ってます、繰り返してますが、食性が非常に強い旺盛なので、こういったキャベツとか白菜ですね、これを例えば発泡スチロールポールと一緒にですね、水の中に浮かべておくと、これにやってくるそうです。で、それを捕まえると回収するという方法もあります。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수로로 유출이 안 되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논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회수하는 것, 그리고 겨울철에 올동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것의 이제 핵심 기술은 농관리, 그다음에 물관리, 그다음에 수확후 관리에 대한 관리 내용들이 있고 어느 시기에 해야 할 것인가를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 これは、 부분은 え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 그냥 대략 이렇게 ね 말씀드리는 걸로. ガイドラインにあります、いつ何をするのかということが、ここにありますね。で、まず、田んぼ自体、水田自体の管理ですね。また、ジャンボタンシの管理、そして、回収ですね。ですから、田んぼ、稲の収穫以降に、ジャンボタンシをどのように回収するのかという、こういったものが、時期とともに説明されています。 예, 한 시간이 조금 넘게 제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전달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한국에 있어서 그 친환경 농가뿐만이 아니라 관행 농가에서도 제초로 왕우렁이를 사용할 만큼 제초 효과가 뛰어나다, 효과가 좋다, 값이 싸다, 그다음에 이용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현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면 농약 부담도 더 좋은 제초제 부담도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의 사례로 말씀을 드렸고 일본에서도 그 동북 지역 이상 안전하게는 북해도 지역에서는 이것을 얼마든지 활용해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전달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의견을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はい。ジャンボ大使、今まで行いました、やはりですね、値段が安い、そして使用方法、除草のやり方がとても簡単だということですね。でもちろんですね、このジャンボ大使による除草というのは持続的ではありません。今後、また他の方法も考えなければいけませんが、ただ現時点においてはですね、農薬よりもはるかにですね、除草効果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ということで、まあ、現時点では、ジャンボタン紙、による除草というのをやめるわけにはいかない状況になっています。で、日本でもですね、東北や北海道だったら、これは十分、最低気温との関係で、使えるわけなので、ぜひですね、これをちょっと考えていただければということで、パクアネさんからの発表は以上です。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はい。ということで、非常にですね、専門的な話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が、すいません。時間がそろそろ迫っておりまして、2人ほどですね、質問をしていただいて、今日まとめたいと思います。박사님, 가격은 얼마 정도예요? 이 농가에서는 거의 자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요. 그 농가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現時点はですね、このジャンボタン紙というのは、有機農業の資材として認められていますので、行政が補助してくれるんですよね。ですから、農家としてはほとんどですね、これによってお金を、こう、なんていうのかな、負担するというのはないということだそうです。せっかくですので、オリダネットのはい。古谷さん、一言お願いはい。します。はい。ちなみに日本では特定外来生物にはなっていないですけど、うん、要注意外来生物になっていて、うん、まあ、問題がかなり、広がっていますね。うん。令和4年の段階で、日本で35府県で発生しているという、報告が農水省のホームページから出ています。で、生き物の視点で結構問題視されているのが、やはりうんジャンボタニシが流出していて、それを対策するために、割と椿油の搾りかすをまく農家が結構いらっしゃるんですね。うんで、それは非常に解毒性が高いので、水田に使っては、農薬としては使ってはいけないんですが、う肥ーん。料として肥料っていう口実で撒いてる人が結構いて、水路にも撒くんですよ。それが結構生き物に、問題が出ているっうーて話を聞きん。ますね。あ、はい。バカンレーさん、え大体わかりましたか？はい。椿油っていうのはですね、数ですよね。あれ、動物に非常に危ない物質です。そうなんだ。人の命にもへえ。影響を及ぼす物質なんですので、あれは使ってはいけないんですね。で、それで韓国では、お茶から取ったものをああ、利用しています。ちなみに、リーシンというものがあって、イリシン。危ないです。うん、お茶のことに関しては、今度データもらえますね。はい。どういう、送ってください。どういう、はい。お茶の成分が、によって効果があるのか。はい。他に、古谷さんどうですか？他に何かありますか？はい。5万4千件の観光農家で、うん。利用しているって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が、うん。これはジャンボタニシを、購入して撒いて利用しているっていうこと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で、確かに5万4千じゃなくて、5万4千は、環境に優しい農家であって、はい。6万9千だと思います。うん。観光の農家はですね。6万6 9で、万9000。それに足す費用がですね、除草剤を買うよりはるかに安いので、観光農家の方が、全体の量としては、環境に優しい農家より、一般の観光農家で使うジャンボタニシの量が、全体の量が多い多いね。わけです。あ、じゃあ、ジャンボタン紙を栽培している業者がいるわけですね。それが水産業者なんですね。水産業者か。はい。そっかそっか。それで海水部がそれをうー管理しているので、ん。それを賛成している。ジャンボタン紙を養殖して、もともとは食用だけど、そういうよりも、むしろ、除草のための栽培ということで、そうです。うーん。食った。なんか、あの、すみません。もう一件あるんはい、ですが、はい。どうぞ。質問が。ジャンボタニシを利用することに、環境団体が、反対し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ジャンボタニシを利用することで、田んぼの水生生物、赤トンボとかカエルとか、そういった生き物への影響を環境団体は調べているとか聞いたことありますか？それをですね、私たちが論争で、ええ、表現がちょっと悪いんですけども、はい。私たちの言い分が通ったというの
のがそこにあります。ああ、あなたたちが主張している、うん、その被害の事例を足してくれと私たちは要求したんですね。うん、はいで、その要求に対して、足す事例がないんです。あちょこちょこと被害がある、先ほどの写真で足したやつのは我々はもう報告をもらってるんですけども、彼らが言ってるのは、生態を破壊しているという恐ろしい表現を使ってる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表現に当てはまる事例を一回も足していないんですね。それで、私たちの言い分が取ってるんです。なるほど。最終道のところに、セリの畑があるんですけども、セリは水辺で栽培しているので、特に最終島は九州のように冬が暖かいんですよね。そこでの被害事例はあるんですけども、環境団体で懸念しているそういった被害は報告された事例がないんです。結局、ジャンボ端子を使う前と使った後の比較データがないので、多分、比較ができないので、どの程度の影響なのかというのがわからないと、証明できないと。そうですね。で、2008年度とはい。 2019年度の公示したときにですね、うん、私たちが同じ論理でそれをぶつけたんですけども、彼らもそういう被害事例を探してるんですね。探してるんだけども、そういう現場が今まではないということが現実なんです。なるほど。よろしいでしょうか。すみません。ちょっと時間がオーバーしてましたので、古谷さん、はい。あありがとうござの、いました。あと、はい。直接、パックンレ先生の、連絡先をお知らせしますので、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ぜひす。直接はい。お願いしあます。りがとうございはい。ます。ということで、今日は非常にですね、細かい、具体的な話で、なかなか分かりづらかったかなと思いますが、このジャンボ端子の活用がですね、本当、韓国の学校給食支えてい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んですよね。やっぱりそこは現実なので、ちゃんと無視することはできないなと思います。どうも、パク先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あり합니がとうござい다。 ました。はい。あと、今日、パク先生が紹介してくれた、PPT はですね、僕の方でできるだけ翻訳して、また皆さんにお渡ししようと思います。はい。ということで、来週ですがですね、来週の話ちょっともして終わりにします。すいません。来週はですね、木曜日でなくて、5月は木曜日でなくて水曜日になります。ごめんなさい。ちょっと木曜日にいろいろ、フィールドワークなどが入りますので、で、来週の5月1日は多分ですね、今回の選挙、国会議員選挙の後の状況について、また僕がまとめようかと思います。選挙のことはなかなか、僕の知り合いは一つの政党に入っている人が多いので、ちょっと偏った意見になってしまうので、僕が客観的にちょっといろいろ現地の情報も含めてお知らせしようと思います。で、その後はですね、また、Facebook 等でお知らせし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どうも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ございましありがた。とうございました。失礼します。渡辺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後で、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後で送りますね。じゃあ、失礼します。パク先生、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はい、どうます。ありがとうも。ございます。はい、じゃあ失礼します。